이번 시간에는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호는 외부에 있는 물리적인 정보들을 정기적 신호로 옮겼을 때 그걸 저희들이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현상들은 소리 혹은 저희들이 보는 시각 정보, 온도 정보, 이런 다양한 물리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정기적인 신호로 컨버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소자가 트랜스듀서입니다. 트랜스듀서는 저희들이 이런 정보들을 정기신호로 옮겨주는 센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정기신호로 옮겨주는 이걸 우리가 센서라 그러고요. 이 정기적인 신호를 다시 스피커처럼 이렇게 출력하거나 혹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로드 쪽이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방법인데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정기 신호로 변환하거나 정기적인 신호를 다시 물리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소자들을 저희들이 트랜스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듀서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피지컬 월드에 있는 정보를 디지털 시그널로 역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죠. 그리고 스피커는 반대로 전기 신호를, 오디오 전기 신호를 사운드 프레셔, 실제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신호로 옮겨줍니다. 카메라 마찬가지로 빛의 정보를 우리가 LED 신호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각 개별 픽셀들이 빛의 정보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 혹은 트랜스듀서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트랜스듀서들은 회로에서 모델링을 할 때는 A나 B처럼 모델을 합니다. 그래서 태변한 등가회로나 노턴 등가회로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요. 마이크에 전극을 보면 맨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left sound, 왼쪽 값을 오디오 신호, 중앙에 있는 게 오른쪽 마이크 전구 신호, 여기가 그라운드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이스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컨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회로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회로로는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턴 등가회로나 태미난 등가회로로 변환을 합니다. 노턴 등가회로나 태미난 등가회로에서는 전류 소스나 전압 소스 그리고 전력을 제한하는 저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마이크가 외부에서 사운드 프레셔가 오게 되면 그 사운드 프레셔를 정기적인 신호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정기적인 신호는 제한된 전력, 제한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파워를 표시하기 위해서 태미난 등가회로 혹은 노턴 등가회로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전원 소스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마이크에서 건너온 신호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태미난 저항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소스가 가지고 있는 저항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델을 했다고 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여기 양단에 전압이 VS가 걸릴 겁니다. 근데 전류는 제로입니다.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끝쪽을 단락을 시켰다면 여기에 전류는 어느 정도죠? 전류는 얼마가 다르냐 하면 S나 V, RS만큼 전류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양단의 전압은 제로가 됩니다. 전압이 걸려있고 전류가 제로든지 전압이 제로고 전류가 있든지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둘 다 파워를 계산해보면 전압 곱하기 전류를 계산해보면 둘 다 0으로 갑니다. 여기는 전압은 있지만 전류가 없고 여기는 전류는 있지만 전압이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소스가 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할 때 이때가 RS입니다. 여기를 RS 로드를 달았을 때 나오는 전압이 2분의 VS가 걸리고요. 전류도 VS가
RS 두 배 RS 이렇게 나올 때가 이 전류 곱하기 이 전압을 했을 때가 여기 로드에 가장 큰 파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S가 달려있다는 얘기는 이 소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런 소스는 임의의 트랜스듀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네, 계속해서 그 트랜스듀서와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마이크에서 음성 신호를 받아서 신호 처리를 한 이후에 다시 스피커로 출력하는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센서가 마이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종 출력에 해당하는 로드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와 스피커는 정기적 신호와 물리적 신호를 변환해주는 트랜스듀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이크는 음성 신호를 받아서 전기 신호로 컨버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등가 모델은 여기에 시그널 소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크에 내부 저항, 그래서 태면한 등가회로죠. 그래서 마이크의 태면한 등가회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크 리드선이 나오게 되는 게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거쳐서 신호 처리를 한 이후에 신호가 나오게 되면 스피커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로 쳐진 부분이 트랜스듀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킷에 해당합니다. 서킷은 또 여러 개의 서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회로가 중앙에 있는 이 회로라고 하면 이 회로를 우리가 테스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호를 줘야 되고 여기에 신호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회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만큼이 하나의 등가 회로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다른 태변한 등가 회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킷 2 입장에서는 이게 시그널 소스고 이게 내부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태변한 등가 회로가 이 블락 전체의 태변한 등가 회로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서킷 2에서는 이 바깥쪽으로 보이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출력되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 이 둘의 비를 우리가 로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이 전체의 로드 임피던스를 여기다 정의해서 이걸 RL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출력되는 전압이 VO, 흐르는 전류가 IO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어떤 회로를 테스트할 때는 반드시 소스가 있어야 되고 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소스는 뭐에 해당하고 이 로드는 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로를 테스트할 때는 반드시 소스와 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스와 로드 상태에서 이 회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보통 신호를 인가를 해서 회로를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테스트 벤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신호가 실제로 어떻게 픽업되는지 잠깐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가 레프트 사운드, 라이트 사운드, 그라운드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이크가. 그래서 마이크에서 사운드 프레셔가 인가가 되면 여기로 신호가, 전기 신호가 나오는데, 이 전기 신호는 전위 차를 나타내고 기준점이 여기 그라운드에 해당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레프트하고 라이트에 사운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애들이 신호를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읽어 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 놓은 코드인데, 여기를 보시면 먼저 파이 오디오 자료를 읽어 드리고요. 그래서 그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패킹 툴, 그리고 나머지는 넘피, 그리고 여기 사이파이 패키지 중에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해줄 수 있는 FFT 패키지, 그리고 플라팅 툴에 관련된 걸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이 오디오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 파이 오디오 오브젝트를 가지고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밍 디바이스가 실제로는 보면 여기 그 청크 사이즈가 2048개, 그리고
데이터 포맷은 16bit이고요. 채널은 2인데 레프트 라이트 두 채널을 나타내고요. 샘플링 속도는 44,100, 44.1kHz인데요. 이게 보통 CD의 샘플링 속도가 44.1K로 표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샘플링하는 조건을 설정을 했고요. 그 조건에 맞게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스트리밍 디바이스는 나중에 오디오 쪽, 이제 마이크 쪽입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스트리밍에서 이 청크 데이터만큼 읽게 되면 마이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나서 데이터를 언팩하는, 그러니까 정수 형태로 이렇게 읽게 되면 바이너리를 읽게 되는데요. 그걸 정수 변수로 다시 컨버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는 레프트 데이터, 이렇게 0, 2, 4 이렇게 0부터 두 개씩 올라가면 0, 2, 4, 6 이렇게 짝수는 레프트 사운드, 그리고 1, 3, 5, 7, 9 홀수는 라이트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데이터를 읽게 되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 번갈아 가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왼쪽은 왼쪽 데이터로 오른쪽은 오른쪽 마이크 데이터로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FFT를 취하는데 그 후리어 트랜스폼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신호미 시스템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 신호를 스펙트럴 도메인으로 주파수 도메인으로 컨버팅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버팅을 하는 과정이고요. 컨버팅을 하고 나면 플라팅을 합니다. 플라팅을 하는 건 그림을 4개를 그릴 텐데요. 왼쪽 2개, 오른쪽 2개, 레프트 오디오 사운드 2개, 라이트 오디오 정보 오른쪽에 2개 이렇게 할 텐데요. 하나는 그 샘플 도메인, 타임 도메인에서 플랫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후리어 트랜스폼된 레프트 쪽, 여기도 레프트 쪽 데이터고요. 이거는 타임 도메인 레프트 데이터고요. 여기는 주파수 도메인, 후리어 트랜스폼을 했는 주파수 도메인 레프트 데이터를 플랫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데이터와 라이트 쪽 그 FFT 한 값을 플랫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팅을 하게 되면 여기로 세프리 창으로 제가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형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이제 플라팅 정보들을 어떻게 플랫할 건지를 정했는데, 여기가 왼쪽 오디오, 여기가 오른쪽 오디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루프로 이터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왼쪽 오디오 신호의 타임 도메인 정보가 여기 플랫이 되고요. 마이크의 오른쪽 정보가 여기 플랫이 되고, 여기에 스펙트럴 정보, 주파수 성분들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제 목소리의 이제 시간 영역 플러스, 시간 영역 플러스는 제가 여기 청크 사이즈를 2048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48개 샘플이 타임 도메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파수 도메인인데 이게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죠. 이게 1kHz, 100Hz. 그래서 오디오는 보통 가청 주파수가 20kHz라고 하는데 대체로 10kHz 이하에서 많이 들리고, 대부분은 100에서 1kHz 사이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리니어 스케일로 그려놔서 크기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스펙트럼 정보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톤을 한번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특정 주파수, 지금 한 여기가 1kHz, 여기가 2kHz 그 사이에 그 주파수 성분이 있고, 시간 영역에서 보면 거의 정연파와 비슷한 음파들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오디오 포트로 읽어드려서, 오디오 포트 안에 보면 데이터 컨버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를 통해서 컴퓨터 안으로 불러들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내용이 신호를 어떻게 읽어드리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